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역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문병기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드릴 내용은 올해 수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포인트 위주로 해서 찝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올해 수출입 동향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선은 그 앞서 이제 GVC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VC가 둔화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한 5%대에서 지금 현재는 3% 초반에서 그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지금 부진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그게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노멀이 그러니까 저성장이 이제 일상화되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작년 7월부터 이제 격화가 되면서 미중 간의 관세가 부과가 이제 계속 서로 관세를 부과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관세를 부과함에 따른 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또 이제 그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제 무역을 이제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교육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이 10%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수입은 5% 넘게 한 6%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수출이 18년도가 제일 그 수출 금액으로 6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니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 전체 연간 수출액은 5,500억 달러도 좀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10%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 이번 달 11월 달도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10% 정도 올해도 11월 달도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보호무역과 세계 경기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하고 단가로 좀 금액을 보겠습니다. 물량하고 단가로 나눠보게 되면 우선 수출 금액의 그 70% 이상은 단가 부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단가가 뭐 거의 30-40% 빠졌고요. 물량은 뭐 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단가가 30-40%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20%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이 단가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관련된 제품의 이제 수출액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많이 이제 수출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러니까 물량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중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킬로그램이나 톤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년 연속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까지 0.4%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물량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제조 강국이면서 수출 대국인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물량이 덜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뭐 반도체나 우리 그 제품의 경쟁력은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물량은 이제 뭐 둔화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다른 이제 제조 강국 대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품목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품목별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 5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린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까지 하게 되면 전체 수출의 4분의 3, 한 75%가 이제 반도체 가격과 유가 가격 하락에 의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전체 수출 감소에 지금 50% 가까이, 47%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홍콩까지 확장해서 보게 되면 홍콩도 결국은 홍콩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 90% 이상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출 이제 중개기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홍콩 수출도 30% 이상 줄면서, 그러니까 전체 수출 감소의 70%, 75%,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이 이제 중국과 홍콩이고, 그리고 그 또 품목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유가 관련 품목이 또 4분의 3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수출의 국가별 수출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석유 관련 제품이나 중국이나 홍콩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수출의 70%는 또 반도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랑 유가 관련 제품이랑 중국, 홍콩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많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신남방 지역인 뭐 인도나 아세안, 그리고 이제 신북방 지역인 CIS, 러시아 같은 지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도나 CIS 지역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면 인도랑 아세안인데, 이제 그 최초로 20%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아세안이라는 지역이 우리한테 중요한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55분의 1을 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중요도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산업인 전기차나 2차 전지, 바이오헬스 같은 그러니까 미래 수출 동력 산업의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력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연간 수출 금액이 7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연간 그 가전 수출 금액이 한 72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가전 금액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주력 품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는 지금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덩치도 많이 커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금액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3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좋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전기차에서는 경쟁력이 없는데 소형 전기차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형 전기차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제 유럽이나,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가 양호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소형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전체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제 파급 효과를 미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데, 이런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5% 이상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수출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나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기간 산업이고 대기업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수출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마이너스가 덜 나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올라갔고, 그리고 좀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수, 그러니까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는 미국하고 베트남, 일본은 중소기업 수출이 플러스였고요. 네, 홍콩이나 이제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미중 분쟁하고 일본 수출 규제가 워낙 올해 연간 내내 하도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걸로 봤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을 보게 되면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 간의 조치를 한 게, 무역 제재를 한 게 관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관세를 미국하고 중국 간에 한 4차례, 5차례 걸쳐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무역 전환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직접 효과는 관세 부과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이 예를 들면 이제 전자제품이나 뭐 이제 각종 기계나 뭐 이제 애플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중국으로 갈 때 비싸지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덜 사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덜 팔리니까 그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중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직접 효과를 보시면 되고, 간접 효과는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사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접 효과는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인 IMF나 OECD나 WTO에서 이제 발표할 때 항상 이제 세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자꾸 심화가 되니까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거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경영 환경이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고 자꾸 이제 그 투자를 더 늘리면서 이제 생산도 더 할 텐데 그 경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자꾸 그러니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요. 그래서 수요가 축소되다 보니까 투자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세계 GDP, 세계 생산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환 효과는 그러니까 쉽게 반사이익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그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제품에 비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싸지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하고 경합하는 제품 중에서 뭐 가전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주요 제품에서 목재 제품이라든지 주요 제품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더 생기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가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전략 차원에서도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서 내보내던 거를 그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을 줄이고 국내에서 나가는 물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전략도 이제 대응 전략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직접 효과나 간접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시면 중국의 주요 품목 수입 증가율인데 이제 그 증가율인데 전자제품이나 뭐 정밀기계, 그러니까 이제 기계 제품에서 이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한국 수입이 많이 줄고 대세계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못 파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주는 중간재 수요도 주는 그런 게 통계에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반사이익인데요. 무역전환 효과로 말씀드렸는데 바이익은 보시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제재 품목에 대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재 품목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수입이 25% 정도 줄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20% 느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재 품목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40% 가까이 준 반면에 우리나라는 줄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한 6% 가까이로 적게 줄었다는 그러니까 줄었지만 뭐 무역전환 효과가 이제 전체를 상쇄하지 못했지만 무역전환 효과가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줄는데 기여했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수입 시장에서는 이제 뭐 가전이나 뭐 섬유, 의류 뭐 플라스틱 제품, 뭐 기계류, 반도체, 석유 제품 이런 화장품 이런 제품들이 반사이익을 좀 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유율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수입 시장에서는 중국 수입 시장은 좀 양상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수입 시장에서도 반사이익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전체 수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이제 제재 품목에서 준 이유는 아까 마이너스 6%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준 이유는 그러니까 줄었고 점유율도 줄었는데 좀 재밌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수입하던 이제 이제 뭐 석유라든지 농산물 이런 수입들을 1차 상품 수입들을 미국에서 수입이 안 들어올까봐 다른 이제 중남미나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수입 볼륨은 오히려 이제 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 볼륨은 미국에선 주는 대신에 그만큼 대체할 정도로 이제 중남미나 유럽에서 수입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풍선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세안 시장에서 이제 아세안 시장에 주요국들이 몰리는 효과가 생긴 거죠. 아세안 시장에 다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에 베트남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일본의 이제 뭐 인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국내 생산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해외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중간에 있었고 그런 이제 여러 변수로 인해서 일본은 아산을 중심으로 이미 GVC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해 있는 상태였고 그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부터는 중국이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1년에 5배까지 늘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늘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아세안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느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이제 그 소폭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3국인 아세안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풍선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는 지금 최근에 좀 잠잠하긴 한데 그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그 한일 간의 그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어떻게 좀 일본 수출 규제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선 현황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발단이 된 거는 7월 4일 날 이제 반도체 소재 제품인 그 레지스트랑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세 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개별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한 조치가 8월 28일 날 하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워낙 소재나 장비 이제 특히나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을 못해서 반도체 생산이 제약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종 뭐 화장품이나 각종 핵심 소재가 빠져서 우리 이제 주력 제품을 생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응한 게 이제 수입국을 이제 다른 유럽이나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 수입국을 다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 제품도 이제 국산화하는 걸 시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여러 업체들 제품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수입처 다변화하고 국산화하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도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고 해소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데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략물자 중에서도 이제 비민감 품목이 그러니까 기존에 포괄 수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괄 수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수출 허가 승인이 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포괄 수출 허가를 못 받게 되면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3개월, 굉장히 90일, 그러니까 일주일 받던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조달하는데 수입하는데 시간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서류도 더 많아졌고요. 서류도 이렇게 기존의 3종에서 한 9종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그러니까 더 큰 거는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이 재고를 미리 조달하려는 많이 그런 이제 그 인센티브가 이제 그런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소재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한 12건 정도 승인이 난 것 같아요. 12건 정도 승인이 나고, 승인이 아까 이제 지금 이게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제 이게 제품이 하나가 빠지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공정 자체가 이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사태를 가정한다고 하면 이제 그 수출 통제가 심화가 된다고 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이제 공급망이 교란된다는 그런 이제 우려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혜를 조달 못해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국이 애플이나 주요 이제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도체 조달이 안 돼서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것까지는 미국이 용인하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소미아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저기까지 가는 거를 미국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환경 전망인데요. 우선은 세계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IMF 전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요. 개선될 걸로 보는 이제 근거로 가장 큰 게 미중 간에 지금 스몰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단가도 이제 낸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디램은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지는 못했는데 재고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낸드나 디램 이제 메모리 가격도 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오르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주요국들이 다들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중심으로 좀 올해보다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하고 환율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는 내년도에 워낙 이제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공급이 가행되고 있어서 유가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환율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통상 환경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향방이 갈릴 것 같고요. FTA 같은 경우는 RCEP이 얼마 전에 원칙적 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RCEP이 이제 좀 이렇게 발효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메르코스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하고도 이제 그 내년도에 타결이 예상이 됩니다. 전망인데요. 전망은 우선은 그 수출입 올해 워낙 이제 수출이 10% 이상 줄었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5% 이상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 수입이 둘 다 3% 이상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큰 뭐 요인은 반도체 가격이나 뭐 글로벌 경기 개선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거를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되면 수급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초과 공급, 이게 공급 초과율인데 이게 0보다 크면 공급이 초과고요.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좀 살아난 거거든요. 공급 초과 상황이 한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 좀 해소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재고율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상반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고도 좀 정상화되고 있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보게 되면요. 품목별로는 증가 품목이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기, 자동차, 그리고 가전, 석유화기고요. 그리고 이제 감소 품목이 뭐 선박, 석유화학, 철강, 섬유,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요인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랑 컴퓨터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부가가치 90%는 사실은 낸드거든요. 반도체 제품이라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 SSD라는 그 컴퓨터 부품이 이제 부품의 부가가치 90%가 낸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요인이 같다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컴퓨터가 내년에 5%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반 기계는 이제 주요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그 SUV나 친환경차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가 중국에서 국내로 창원으로 이전도 했잖아요. 리쇼링도 한 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전환 효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반사이익 누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탁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전도 그냥 소폭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늘어나기 힘든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소폭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은 두 개 다 공급 가능이 굉장히 심한 경기 사이클을 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 단위로 이제 경기가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는 공급이 가행 공급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석유화학을 플러스 본 이유는 신증설한 설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설비가 정상 가동화되면 좀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단가는 떨어지지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긴 하지만 좀 소폭 증가하는 걸로 봤고요. 나머지 제품은 뭐 그 무선통신기기나 디스플레이는 해외 생산이 계속 그러니까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은 해외 생산 비중 90% 이상의 해외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30% 이상을 해외 생산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도 LCD는 이외에 해외 생산 비중이 30%에 달하고 OLED는 해외 생산 안 하던 제품인데 OLED도 지금 그 해외 생산을 하려고 지금 그 패널 공장을 지었거든요. 중국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생산 영향으로 해서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둘 다 이제 수출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선박은 좀 논란이 있어요. 선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이너스 0.4% 잡긴 잡았는데 그 이게 선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통관이 되는 시점, 인도되는 시점이 한 1.5년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도되는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 전인 2018년도에 LNG 선 이런 것들이 수주가 잘 됐습니다. LNG 선이 수주가 잘 됐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날 거라 기대가 되는데 물량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유가가 워낙 낮은 수준에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자체가 성과가 낮아가지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렇게 전망한 거고요. 네, 이건 좀 그 성과가 얼마나 부진할지 그 회복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명은 다 드렸고요. 뭐 이제 대응 방안은 이미 앞서 너무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